국조 숙모회에서 개천절을 맞이해서 단군 조선 역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대한사람 광주 지부와 함께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차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맡은 부분이 천부경으로 살펴보는 단군조선의 건국정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왜와 지금이라는 그 두 마디를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모든 것은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개천절을 앞두고 단군조선의 건국정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단순히 개천절을 앞두니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단군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까? 특히 이 고조선을 건국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여러분과 서두에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9월 10일 날 우리 언론에서는 좀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 문제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각국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사람들은 여전히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greatest threat,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그 밑에 있죠. 그 밑에는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 개국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이것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단지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만이 아니고 지금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 항목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뭐냐면 감염병 확산, 또 기후변화, 테러, 해외 사이버 공격, 또 핵무기 확산, 세계 경제 상태, 빈곤, 국가나 민족 간의 오랜 갈등, 대규모 이주, 뭐 난민들이 되겠죠. 뭐 이런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조사를 했던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뭐 흔히 얘기하는 OECD의 주요 국가들을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14,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뭐 감염병 확산을 꼽았던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만 또 유럽 쪽은 오히려 기후변화가 더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죠.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예전에 한번 MBC에서 방영했던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 북극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각성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 저것도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10년 전후가 된 것 같아요. 저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일상에 젖어가지고 그냥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지금 2020년에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러면 과연 왜 기후변화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감염병 확산이나 기후변화 또 나머지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단순히 단편적인 하나하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당장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어떤
특히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아우성을 치잖아요.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경제 시스템을 마비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만큼 이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감염병, 이 질병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거기에 또 경제 문제, 또 난민 문제, 국가 간의 어떤 대립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또 우리나라는 감염병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다른 인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후변화 위험 비상행동이라는 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퍼포먼스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이렇게 신발을 쫙 내가 참석하는 것을 신발로 대체해야겠다고 해서 신발을 쫙 깔아놨습니다. 신발을. 그러면서 여기 구호를 보십시오. 우리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질병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걸 떠나서 기후변화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국회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도 했어요. 시위도 했거든요. 마스크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폭염, 폭우,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제가 이 문제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75억 지구촌 형제들의 과연 진정한 화두는 뭘까? 뭐겠어요? 경제성장? 아니면 분배? 우리는 무한 성장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죠. 사실은 이 20세기 100년에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한 성장을 추구를 하는 시스템이죠. 인간의 어떤 욕심이 사실은 그 자본주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밀렸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왜? 인간의 그 무한 성장에 대한 욕심. 오히려 그 무한 성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필요치 않은 것을 생산을 합니다. 당장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누가 살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서 소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동차의 문제겠습니까? 자동차만의? 모든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자본주의 세상에서 과학으로 인한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해지지 않은 무한 소비를 전제한 무한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무한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서 모든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소위 몇십 년 전부터 지구는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화두는 사실은 공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존이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공동 생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천절을 앞두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공동 생존의 문제, 어떻게 하면 75억 지구촌 형제들이 정말로 다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화두다. 오히려 지금 가을철을 접어들면서 이 북반구는 지금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코로나가 재확산의 기미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지금 단군조선의 건국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해법의 정신이 주어질까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단군조선 하면 흔히 고조선으로 알고 있죠. 고조선. 그런데 고조선이라고 보면 그게 사실은 조선이라는 앞에 옛 고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옛 고자를 붙여가지고 나라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습관화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단군조선,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 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삼국시대 1281년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고조선조가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고조선의 역사가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쓰면서 그 바로 뒤에 위만조선이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만조선과 구분짓기 위해서 옛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고조선에 가로치고 왕검조선이라고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이름조차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인데 어찌됐든 오늘은 그냥 고조선이라고 입에 붙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그 고조선조를 보면 이분이 위서라든가 고기라든가 당배구전이라는 세 가지의 사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서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잖아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조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등장하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련의 삼국유사는 그나마 우리의 그 역사의 뿌리인 고대 조선, 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단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그 평가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조선에 보면 먼저 위서에서 이분이 위서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당군왕검, 당군왕검이 계셨다. 이거는 완전히 선언적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온 사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식을 보면 반반이 나뉘는 것 같아요. 반은 아직도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다. 반은 당연히 우리의 시조인 역사적 인물이지. 근데 그것이 교과서에서 애매하게 아직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에 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 회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반반으로 이렇게 딱지가 나뉘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단군조선의 건국정신을 이렇게 기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사서에 엄연히 단군왕검이 계셨다. 2000년 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호조선. 그분이 나라를 연 거는 여고 동시, 중국의 당나라의 요임금과 동시대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시기적인 것까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고기라는 사설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고기의 내용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 단군조선의 탄생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다. 근데 잘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삼국유사 고조선이요. 본문이 몇 자냐면 331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석이 붙었는데 주석이 108자예요. 그래서 437자로 이루어진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1281년에 지어진 책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BC 2333년이면 근 3600년 전에 이를 기록을 한 거예요. 단군조선의 개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군조선의 개국 이전에 환웅천왕이 신시를 건국하고 또 그로부터 단군조선이 건국하는 과정까지가 또 이야기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따지면 말 그대로 몇천 년의 우리 역사의 건국 과정을 단지 331자로 담았는데 그걸 어떻게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작자는 거기에 어떤 상징도 집어넣을 수 있고 문장을 압축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그걸 오늘날에 해석할 때는 다시 풀어 헤쳐가지고 코드를 풀어야죠. 예? 우리가 소위 문서가 이렇게 아주 큰 거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 알집으로 압축하잖아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이게 안 열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알집을 다시 풀어가지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시 봐야 되는 게
오늘의 우리가 단군 조선의 역사를 접하는 그런 자세다. 저는 이거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우리 국민들 모두도 그 정도의 관심은 가져야 된다. 왜? 한 그루의 나무를 역사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지표면 위에 드러난 나무, 그 나무가 틈실한 열매가 맺기를 바라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면 땅속에 있는 뿌리에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그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 정말로 리더형 국가로서 선도 국가로서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K방역의 신화를 겪으면서 우리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단순히 한류의 어떤 힘입은 걸 넘어서 가지고 한류의 본질인 역사 문화의 세계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단군 조선을 건국하고 그 이전에 신시를 건국하던 그 건국 정신이 개천입니다. 개천. 우리는 개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건국 정신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라를 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천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군 조선의 건국 정신에 대해서 오늘날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시 주목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K방역의 신화를 넘어서 가지고 진짜로 이 세계를 역사 문화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정신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뜻을 두니까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한번 다스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국의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알고 땅을 한번 싹 살펴보니까 홍익인간 할 수 있는 땅을 보신 거예요. 자, 홍익인간의 뜻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통에 너야말로 홍익인간 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증표를 주겠다 하고 증표를 준 게 뭡니까? 내수 천부인 3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시에 와서 신시를 열었어요. 그분이 환웅 천왕이에요. 자, 그러면 천부인 3개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로 삼은 거 그대로 천부경으로 살펴보는 단군조선의 건국정신 그대로 사실은 저 천부인 3개라는 것은 천부경과 그 다음에 정통의 근거로서 준 옥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천부라는 게 뭐냐? 천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민족이기 때문에 개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천부입니다. 천부. 그리고 그 천부의 정신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자, 뒤에서 본론을 얘기할 게 많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볼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천부경을 전수받고 옥새를 전수받아가지고 환국으로부터 신시 배달이 건국이 됐는데 그 정신이 단군 조선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또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일웅일호가 있고 환웅이 신시 배달을 열고 뭐 동굴에서 불견 일광백일 해가지고 하는데 변득인형, 예? 동굴에서 왜 불견 일광백일하라고 했냐?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환웅족이 와가지고 신시를 열었는데 토착민족인 웅족, 호족이 와가지고 우리도 좀 선진 문물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니까 우선 너희들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봐라. 너희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게 동굴입니다. 사실은 동굴이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거는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정신을 깨치기 위해서 나라를 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요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외형적인 발전과 성장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정신을 모든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바로 환웅천왕이고 단군왕검이다. 그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천부경이다. 여러분, 천부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천부경. 여러분, 천부경 이 세 글자를 꼭 알아두십시오. 천부경.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글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의 건국 정신은, 건국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 사화입니다. 엄연히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이걸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고대사의 이런 화려했던 역사와 문화를 얘기하면 흔히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들 국뽕이네.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주체적 사관과 자기중심적 사관은 다른 거예요. 아니, 우리 역사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누가 해석해 준 걸 가지고 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자세입니까? 주체적 사관과 내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사관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류 사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환국을 얘기하고 배달을 얘기하고 단군조선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얘기하면 쟤들 국뽕이야. 이 세계화 시대에 무슨 국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냐, 이런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엄연히 저런 기록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있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로 해석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홍익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게오로규라는 이 신부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민족이 나온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딱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국경을 봉쇄하고 각 나라 안에서도 도시까지 봉쇄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정신 뭐겠습니까? 오직 돈 많이 버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신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면 일본의 천황민주주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국의 성공의 민주주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저는 그 인간 다음에 글자가 여러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늘, 사람과 땅,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동물, 그 모든 것의 사이를 크게 널리 이롭게 하라. 그게 홍익인간의 정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신부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홍범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 문명을 구원할 희망의 철학이다. 오바마 정부의 명예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분이 쓴 책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미래 문화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신이 주도를 할 정신인가, 이걸 연구한 책인데, 거기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 그리고 바로 이 160년 전에 저 경주 용담이라는 곳에서 정말로 최수훈이라는 분이 동학을 창조했던 그 정신, 무국대도의 사상이 나온다. 무국대도. 앞으로 그래서 다시개벽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문화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세기라는 것은 100년을 한 단위로 보잖아요. 그래서 흔히 지금은 21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21세기는 2020년 올해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문화가 바뀌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오늘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하던 이 시대가 지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파괴가 됐어요. 말 그대로 지구촌입니다. 이제는 진짜 초연결 사회. 예? 어디에 있든 공간과 시간의 구역 없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예?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 왜 우리는 단군조선의 건국정신에서 알아봐야 되느냐. 이 페스트라이시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TV, LG 가전제품 이런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한국인이 전 세계에 내놓을 거다. 한류의 핵심은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담긴 정신, 한국인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가서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대한사랑의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예전에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룸메이트가 한국의 정신이 뭐예요? 대표 정신이. 생각해보니까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충무 정신 뭘로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문학자인데도 역사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역사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현재 대한사랑 3대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어제 여기서 아마 유튜브 강의를 하셨죠? 여러분, 홍익인간 정신 우리 거 얘기하면 구린내 나고 고린내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것 속에서 세계적으로 정말로 내놓을 것을 찾으십시오. 그 정신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쓴 글씨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이 홍익인간 정신을 요 글자를 쓰신 요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책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김정희 하면 조선시대 추사체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독보적인 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떨림체예요. 떨림체. 이거 보세요. 막 이렇게 획이 막 이렇게 떨리잖아요. 이게 독립운동 하시다가 1938년에 총에 맞으셔가지고 그 뒤부터 힘이 없어가지고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떨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왜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주목을 했느냐? 백범일지에 그렇게 돼 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예?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왜? 높은 문화의 힘.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홍익인간이라는 국조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인, 경제인 또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야,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시 한번 되살려서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이 되고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이 되는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역사의 힘, 문화의 힘,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진정한 선도형 국가가 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홍익인간 정신과 오히려 멀어져 가지고 지금은 물론 교육기본법 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이념조에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여러분, 근데 그 홍익인간 정신의 그 발원처가 그럼 어디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바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옴으로써 홍익인간 정신이 어디에서 연원을 둔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911년에 개윤수 선생이 이 환단고기를 편찬해 내므로 인해 가지고 홍익인간의 정신이 야, 천부경이라는 81자 글자 속에서 그 정신이 왔구나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 그 서문에 그 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법리에 보면 편찬의 의미로 개연수 선생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아 인간의 그 본성을 발견하는 데 있다. 환단고기 책을 보면, 여러분 환단고기 책을 요즘 뭐 먹는 고기야? 아니면 뭐 국뽕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 나라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국수주의 뭐 교과서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환단고기를 보면요, 그거는 단순히 역사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건 환단고기를 단 한 장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말 그대로 나 무식한 사람이요, 환단고기 한 페이지도 안 읽어봤어, 그런 걸 증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완전히 인간 수행론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을 발견하는 그 책이에요. 그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의 이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이어온 이 한민족이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열어가지고 이제까지 국통을 이어왔는지 그 표출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념이 표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세계 인류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정신이 환단고기 속에 담겨 있다고 법례에서 개연수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단순히 우리 민족의 국통을 바로잡은 역사서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75억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공부하고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열어나가는 지혜를 얻을 그 책이 환단고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연수 선생, 편찬자 개연수 선생은 단순히 역사책을 펴내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가면서 훌륭한 철학자고 또 불굴의 독립운동가였으며, 오늘날 우리 9천만 결의, 남한의 이 대한민국의 5천만, 북한의 한 3천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 750만, 이 9천만 결의의 큰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 개연수라는 분의 이름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죠.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그 법례에서 천부경과 삼일신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난가의 대학 중용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육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논어맹자 대학 중용을 흔히 얘기해서 가장 귀하게 취급을 하죠. 그런데 천부경과 삼일신고라야말로 우리 이 신교의 맥을 이어온 이 화랑들, 화랑, 조의선인, 국자랑, 우리 맥 속에서 정말로 젊고 역동이 넘치는 정신 속에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젊고 역동이 넘치는 이 사람들이 가장 근본으로 삼았던 경전이었다.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런데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안타깝죠. 바로 그래서 그 환단고기 속에 있는 태백일사의 책을 보면, 조선 중종 때 이맥이라는 그 중종, 그 궁궐의 도서관을 담당하는 찬수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궁궐 속에, 조선시대 궁궐 속에 있던 그 진귀한 역사서들을 다 보고 정리한 책이 태백일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부경은 천재 환국 구전지서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9,000년 전 삼국유사 고조선 쪽 고기 인용 첫 구절에 나오듯이 서교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느니라 하는 그 나라 환국, 그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던 글이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로 세계적인 철학자인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 무철학, 없을 무자, 무철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한국 서울대의 박종원 교수라는 철학과 교수를 불러가지고 당신을 초대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 무사상의 근원이 되는 천부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천부경을 좀 나에게 설명해달라 하는데,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라는 그 박종원 교수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돌아왔다는 자기의 그런 후회스러운 회고담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도 천부경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다는 거거든요. 자, 천부경 원문을 한번 잠깐 볼게요. 천부경은요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총 81자 9981. 시간이 없으니까 천부경에 가장 중요한 거 좀 몇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지금 보시는 분들이 천부경 81자니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 주십시오. 그 온라인상에서 제가 들리지는 않겠지만 따라 읽어 주십시오. 읽는 것 자체가 기운을 받는 겁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육 생칠팔일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여러분 이게 81자인데요. 이 내용을 잘 알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천부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한 기업의 미래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한 가정, 한 개인, 누구나 천부경을 제대로 알면 천부경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무한한 소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 시작이 일시무실로 시작해서 끝날 때 일종무종일 대꾸 형식으로 끝납니다. 참 누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81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크게 제가 여기 상경, 중경, 하경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상경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상경이 뭘 얘기하냐면 이 우주의 탄생 배경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경은 이 우주의 탄생 속에서 결과물로서 이 지구가 생겨났는데 이 지구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하경은 바로 우주와 이 지구의 결과물로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인간 삶의 목적이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경, 지경, 인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시무실 뭐냐? 이거는요 5글자지만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일시무실. 일시 2글자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가 뭡니까? 1, 2, 3, 4, 5, 6, 7, 8 할 때 1. 1? 1이 시작이야? 비롯함이야? 여러분, 그 일시 그 한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에서 비롯돼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더하기 하는 연산 기능에서의 그 1이 아니라 그 1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해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철학적 의미에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1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1이 뭡니까? 거기에는 분별이 없어요, 여러분. 분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국가가 다르다고 해서, 너와 나가 사는 계급이 다르다고 해서, 가진 돈, 양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 21세기 문명사회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는 무수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세계가 시작될 때는요 그런 분별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야 우리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인데 저기 뭐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여러분 그 부모의 그 교육의 정신이 과연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과연 이 세계를 어떻게 보게 만들까요? 여러분 천부경을 보십시오. 일시입니다. 시작할 때는 모든 게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는 무시일이다 말이죠. 무로부터 시작한 하나다 말이죠. 무로부터 시작한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생명의 세계가
모든 것은 사실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라는 그 씨앗. 예? 허라고도 표현하고 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아둥바둥, 예? 인간 아직까지는 오래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권력, 명예, 부력, 경제력 이런 거에 지금 매달릴 게 아니고 인간 삶의 그 생명의 세계의 출발점부터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밑에 끝에서 그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석삼극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져도 무진본이다. 그 생명의 세계는요 다 하지 않아요. 셋으로 나뉘어도. 그 셋이 뭘로 나뉜 거냐면 그 다음 줄에 나오죠. 그러니까 석삼극해도 무진본이다. 여러분 이 무진본의 정신, 이 원래 생명의 세계라는 건 이 우주의 천지의 생명의 세계는요 나누어진다고 해서 3분의 1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는 다 똑같이 10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부중불감의 정신이에요. 예? 뭐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아요. 우주의 에너지는, 생명의 에너지는 항상 1, 똑같습니다. 모든 걸 100%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누어도 그 근본은, 생명의 근본 세계는 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밑에 그래서 그 세 가지 지극한 것이 얘기가 되죠. 예? 천지인으로. 그래서 이 무진본이기 때문에 천과 지 다음, 천지인 다음에 다 일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자를. 왜? 셋으로 세 가지 지극한으로 나뉘었는데도 하늘도 그 100%를 다 가져왔고 땅도 다 가져왔고 사람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의는 달라져야 된다. 사람이 단순히 어떤 피조물적인 존재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야말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주체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뒤에 1, 2, 3이 붙죠. 그렇지만 엄연히 하늘이 먼저 생기고 그 뒤에 땅이 생기고 그 뒤에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순차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은 양의 정신을 대표하니까 1로 표현하고 땅은 음의 정신을 대표하니까 2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 부모가 만나가지고 대표적인 음양의 그 존재인 천지 부모가 만나서 결국은 인간, 세 번째 인간을 낳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지인, 그 다음에 3이 있는 거는 인간이 세 번째 태어났다는 순차적 의미도 있지만 인간이야말로 천지 부모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일적, 십거. 이제 일적 하나, 둘, 셋, 넷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끝없이 더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거,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십거거든요. 십거. 왜? 1부터 9까지는 성장하는 수지만 그 뒤에 열 하면 말 그대로 연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160년 전에 최수훈 대성사께서 선포한 무국대도의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무국대도의 세상이 열린다. 그게 다시개벽이다. 그런데 그 다시개벽을 거칠 때는 뭐를 겪느냐? 괴질운수. 그게 160년 전에 동학의 최수훈 대성사가 외친 거거든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안 일런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바로 전기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화삼이다. 예? 커져도 다함이 없다. 3의 조화로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경에서 보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도 음양이 있고 땅도 음양이 있고 사람도 음양이 있죠. 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는 하늘을 대표하는 음양이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이 있어야 모든 만물을 기르고 길러낼 수 있잖아요. 역사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땅도 바다와 육지가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길러내는 겁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조화가 생겨서 대를 잇고 생명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조화가 3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2와 3을 더하면 5고 또 곱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이 천지인 이 세 가지 지극한 대삼이 합해지면 6을 낳는단 말이죠. 그럼 그 6은 뭐냐? 2와 3을 곱하면 6이에요. 더하면 5고. 이거는 여러분 이 천부경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서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낸 분이 있는데 그게 5,500년 전에 테오보키 씨라는 분입니다. 배달국 시대 때. 그분의 그 화도를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 숫자를 배치하고 가운데 5와 10을 놓는데 그 5가 뭐냐면 모든 이 역사를 추동시키는 동력원으로서의 에너지를 5로 표현합니다. 근데 천부경에서는 그걸 6으로 표현해요. 왜? 여러분 숫자를 1, 2, 3, 4, 5, 6, 7, 8, 9까지 할 때 1과 2는 숫자로 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건 부모수기 때문에. 하늘의 수, 땅의 수예요. 부모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에너지는 3부터 9까지예요. 1과 2가 더해진 3부터 수로서 작동하거든요. 근데 그 3부터 9까지의 제일 가운데에 6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수가 천부경 81자 속에서 제일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 6이 이 세상을 잡아돌리는 에너지 동력원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6에다가 하늘 천이를 더하면 7이 되고 지2를 더하면 8이 되고 인3을 더하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7, 8, 9는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냥 7은 6에다가 하늘의 정신을 더한 거니까 7인데 결국은 천체를 잡아돌리는 중심별은 북두칠성이에요. 우리 옛 조상들이 항상 북두칠성을 보고 수명과 복록을 빌었죠. 우리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북두칠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투를 튼 것도 우리 헤어스타일 중에 북두칠성과 나는 기운을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8은 뭡니까? 지2를 더하니까 6에다 8이 되죠. 이 땅은 방의, 팔방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공간적 의미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또 사람은 인3을 더하니까 9가 됐어요. 사람은 얼굴에 7규, 7가지 구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2가지 감춰진 구멍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구수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삼사 성환 오칠이에요. 3사로 운동을 한다. 그럼 3사는 뭐냐? 이 지구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사계절 정신으로 만물을 낳고 길러요. 근데 그 사계절 정신은 알고 보면 또 삼수 운동이에요. 생장성 운동. 왜? 겨울은 본체이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아요. 본체의 겨울의 정신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 생장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환 5, 7. 5와 7로 고리를 이룬다. 그럼 5는 뭐냐? 바로 오행의 정신, 목화통수 오행의 정신과 또 거기에 음양을 더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예? 우리는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계속 역사가 운행이 되잖아요. 순환 고리를 이루면서. 물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해석만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묘연, 결국은 저 일이 쭉 역사를 추동시켜 왔는데 인간의 세상에 와가지고 일이 오묘하게 뻗쳐나간다. 일묘연. 그럼 그 묘연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 일정할 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역사는. 무수하게 종류적으로도 벌어져 나가고 또 시간적으로도 축적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만왕말래 역사가 온갖 그 역사 속에서 온갖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몇천 년의 역사를 보면 현대사 속에서도 요즘 아침 신문 딱 펼치면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각계각층에서 만왕말래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용변부동본이다 말이죠. 용변부동본. 용변.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가 변화에 나오는 가운데 이 용자 하나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묘연이에요. 일묘연. 용이. 일적이고 역사가 그동안 몇천 년 동안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게 용이에요. 근데 그 용이 이제는 변형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변형을 해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부동본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부동본의 세계를. 이거는 다른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저도 이 해석을 안경전 정도사님이라는 분한테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부동본. 선천 역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변혁이 돼 가지고 부동의 본체 세계. 이 부동본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무진본의 그 본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무진본의 본은 일시의 일이 여기에서 부동본하고 통해지지만 일시의 일, 그리고 그 일이 출발한 무의 세계, 그거는 아주 근원적인 원리와 섭리로서의 무의 세계라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 역사가 쭉 진행돼 와가지고 결과물로서 드러난 일이에요, 일. 인간이 결국은 이 부동본의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동본의 존재가. 인간이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먹고 살기 좋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천지 부모로부터 태어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부동본이 되기 위한 거예요. 현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부동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본의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본심, 근본은 마음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결국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마음 먹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근데 그 인간의 근본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태양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물질적인 태양을 의미할 수도 있고, 태자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큰 걸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밝은 양 중에서도, 광명 중에서도 가장 씨앗이 되는 순수한 양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도 이 우주를 꽉 채우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인간은 본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서 잠깐 얘기할 연표문에 성통광명, 인간의 본성은 광명에 통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적이 천지 부모의 정신에 관통해서 일이 되는 데 있다. 그 일은 앞에서 일시의 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히 부동본의 존재가 된 일, 그거를 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결국 일종 무종일, 인간이 태일이 돼서 이 끝나는 인생인데, 그 태일이 무국대도에서 맞춰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단군조선의 11대 단군인 도해단군이 연표문이라는 글로서, 국민교육 헌장으로서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우리 단군조선의 백성들은 해가지고 밝혀진 게 연표문인데, 쭉 있으면서 인간은 지능으로서 위대한데 일에 임하는 그 도는 태권이고 일에 임하는 자세는 협일이다. 협일이 뭡니까? 결국 오늘날 앞에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지금 75억 지구촌 형제들의 지금의 화두는 제가 공존,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번영의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같이 힘을 합치는 데 있습니다. 이 협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일자는 힘이 합쳐졌을 때 바로 인간은 진정한 인류라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라는 공동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류 공동체라고 해서 그 안에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또 한 사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류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사람이 지능으로서 위대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일신강충에서 이 우주의 조화신이 우리 인간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신 그게 본성인데, 광명에 통해 있으니까 인간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이루라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을 통해서 얻은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이념을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현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법을 깨달아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홍익인간의 삶을 산다는 거죠. 저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인간과 모든 세계를 함께 구원할 수 있는
널리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정신이거든요. 저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게 단순히 좀 힘든 사람 돈 줘가지고 빵 사 먹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내면을 들여다봐가지고 인간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더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의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다. 오히려 이 홍익인간을 인간이 지향해야 될 인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인데 이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홍익하는 인간이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마음을 바로 세우고 깊은 어둠을 깨고 나와서 대우주의 광명을 여는 인간, 이게 바로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는 것 같죠. 우리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남우주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부정의에 대항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한 민족, 단일한 국가, 인종, 젠더라는 믿음, 다른 종을 그러면서 이용하고 통제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단일한 종이라는 믿음에 대항하고 싸우고 있다. 돈과 권력과 명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인간, 니들이 뭔데 동물을 니들 마음대로 저 동물은 내가 뭐 필요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연세계로부터 매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 다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지녔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인류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기에 모든 느낄 수 있는 존재와 환경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창조하고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자, 이런 배우도 이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 호아킨 피닉스라는 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에콰도르인가 뭐 과테말라의 어떤 배우라고 하던데 그 광대의 서사를 읊었던 그 조커라는 영화에서도 그 내용하고 비슷한 수상 소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아까 홍익인간이 살림의 정신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살려내는 정신이에요. 홍익인간이라는 게. 인간 본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이 왜 사나,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친 것이 바로 단군 조선의 통치 정신이었어요. 그게 연표문에 드러나 있고요. 그게 오늘날의 얘기로 얘기하면 상생입니다. 서로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도 살려내야 되고 경제 불공정으로부터도 살려내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의 억압과 차별로부터 우리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상생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n분의 1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뭐.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전체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n분의 1 역할로서 우리의 단군조선의 건국정신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정신을 오늘의 이 21세기 인류가 75억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해답으로서 이 속에서 에너지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 민족이 이제는 K방역을 넘어가지고 진정한 인류의 선도형 국가가 되고 75억 인류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정말로 평화사상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